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보시면은 그 처음에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 원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원소들이 결합해서 분자 형태가 되면 이거를 단위체라고 하고 그 단위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얘들이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중합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명체 안에 있는 아까 분자들 제가 카테고리 되는 거 쫙 보여드렸어요. 그 맵이에요. 자, 생물 공부 잘하는 거 뭐라고요? 정리하고 용어 알고 특징 아는 거 이게 먼저 해야 될 선행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카테고리들에 있는 그 단어들 있죠. 걔가 무엇인지 특징이 뭔지 이거 아는 거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중합체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가져왔는데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세 개를 그릴 거예요. 뭐 이런 애하고 이런 애하고 이런 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T고 얘가 C고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OH 적어보세요. OH 이렇게 OH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소위 이제 히드록실기라고 하는 또는 수산기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산기 또는 히드록실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산기 둘이 만납니다. 그럼 만나면은 H2O 물이 빠져나가면서 붙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을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축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붙어서 탈수, 축합 또는 탈수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소위 중합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중합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쟤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럼 붙을 때 물이 빠져나가겠죠. 자, 물 몇 개 빠져나갔을까? 자, 얘도 OH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도 결합이 일어난다면 물 분자가 두 개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붙을 겁니다. 그 사이에는 O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글자를 괜히 적은 게 아니야. 쟤네가 연결이 될 때 어떻게 연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C, A, T 순으로 붙는 것과 자, A, C, T 순으로 받는 것. 자, 이거 영어 단어예요, 여러분. 자, 뭐예요, 이게? 위에 건 고양이고 아래 건 동사네,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개의 그 분자들이 생명체 내에 있어요. 그죠? 그 분자들이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것에 의해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위체라고 하는 모노머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을 이제 폴리머, 중합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의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구조가 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중합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단어를 생각할 때 뭐 알파벳 그럼 26글자인데 얘들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26개 중에 하나, 26개 중에 하나, 26개 중에 하나 그럼 26의 3승이라는 숫자로 다양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합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조합의 결과 큰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달라지듯이 생명체도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중합을 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가 길면 길수록 다양성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곧 중합체들을 얘기할 거야. 그럼 중합체가 이제 누구냐면 자, 이러한 단위체, 중합체
성질 구조 이렇게 이제 나눠볼 건데 얘들을 제가 DNA, RNA,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얘들이 다 중합체를 이뤄요. 누구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지금? 아까 적은 것 중에 아까 세포 4개 있는 애들 중에 자, 화면을 돌려보세요. 지질이 빠져죠. 지방. 지방은 중합체가 아니야. 지방은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 우리가 물속에다가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지들끼리 다 뭉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 내에서도 그런 지질 덩어리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요. 그러니까 중합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막 뭉치는 거야. 물론 형태가 있긴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얘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물속에 녹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녹아 있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자, 녹아 있다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야. 물과 잘 어울린 걸 얘기해요. DNA 물에 녹아요. DNA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물과 함께 잘 어울리는 얘기예요. RNA 물에 녹아요. 단백질 물에 녹아요. 자, 이건 여러분이 알지. 탄수화물은 물에 녹는다. 설탕물 녹잖아. 설탕이 없었어? 아니지, 있지. 그렇죠? 자, 있는데 그게 중합된 채로 있는 거야. 중합된 채로.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 물속 또는 우리 세포도 물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단위체 이름은 뭐고 중합체는 뭐라고 부르고 그리고 걔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단위체일 때는 어떤 성질을 아직은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는 어렵잖아. 중합체가 되었을 때 어떤 성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DNA를 보게 되면 단위체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유클레오티드. 그러면 중합체가 되었어. 유클레오티드가 여러 개 붙거든. 그럼 간단하게 이제 폴리라는 말만 붙여. 폴리. 그래서 폴리 유클레오티드. 자, 이게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앞에 폴리가 이제 붙으니까 앞에 폴리는 폴리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DNA가 폴리 유클레오티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폴리 유클레오티드는 그러면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애들 이 동그라미를 유클레오티드를 명명하면 여러 개 붙으면 이걸 폴리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데 DNA 구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죠? 예, 이중나선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두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지? 이중나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중나선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유전 정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DNA에서 합니다. 핵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지? 자, 이번엔 RNA. 자, DNA와 RNA가 유클레오티드 똑같아요. 자, 예. 유클레오티드.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DNA 유클레오티드, RNA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합체 역시 똑같습니다. 폴리 유클레오티드. 그럼 똑같아. DNA 폴리유클레오티드, RNA 폴리유클레오티드. 그런데 얘가 중합을 한 다음에는 전혀 구조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입체 구조가 생겨요. 입체 구조가. 자, 이거 몇 가닥이라고? 이중나선 두 가닥. 이건 두 가닥이야. 이건 두 가닥이다. 근데 얘는 한 가닥이야. 근데 한 가닥이 자, 이제 한붓 그리기 하는 것처럼 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한붓 그리기 하듯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뭐 촉매 반응하는 성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mRN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애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로서의 일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성 있는 분자들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를 mRNA라고 하고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나머지 RNA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알겠죠? 이렇게. 입체 구조 RNA 종류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그러겠죠. 다르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게 된 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그럼 얘가 중합을 하면은 폴리아미노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붙였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아미노산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을 펩타이드라고 먼저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체계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생물학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름 짓거나 먼저 이렇게 선빵 날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네가 업적을 기리니까 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계는 사실 그런 게 흔합니다. 생물은 아주 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약간 용어들이 약간 달라지기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익혀놔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숨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름 지은 사람이 화학자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분자들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게 그렇게 아주 길게 연결될 수는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단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되게 많은 거야, 그 안에. 그래서 이게 펩타이드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주 긴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친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폴리펩타이드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을 거다. 근데 나중에 보니 다 이어져 있었어요. 하나야, 하나. 알겠어요? 굽히지 않아요.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알겠죠? 자, 그럼 폴리펩타이드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제 입체 구조가 또 만들어지죠. 역시 대개의 프로테인은 한국 끓이기처럼 되는데 역시 이런 맘대로 그리시면 돼요. 입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맘대로 이렇게 또 그립시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요. 입체 구조를 만듭니다.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짜리도 있고 여러 가닥짜리도 있어서 사실 이제 한 가닥짜리로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닥짜리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뭐 실험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체 구조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은 없어요. 거의 다 얘는 기능성 분자로서 역할합니다. 기능성 분자. 우리 체내에서 기능성 분자로서 역할은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종류가 사람의 경우에 50만 개가 넘어요. 50만 개. 그래서 그 50만 개가 내 몸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떤 세포가 어떤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임무가 달라져요. 간세포, 눈세포, 얘네들 둘이 뭐가 달라? DNA 똑같아. DNA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DNA 유전 정보에서 만들어지는 RNA가 다르고 그 RNA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단백질이 다른 거야. 궁극적으로 단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된다. 자, 이번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라고 불러. 단당류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뭉쳐요. 그러면 얘를 다당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럼 그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이 쓰일 때 얘들의 이제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런 나선의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긴 섬유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나선의 형태 알파나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에 있는 것은 베타 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아요? 식이섬유. 들어봤죠? 식이섬유 어디 있어요? 미에로하이바에 있어요. 모르셨어요? 자, 그거 뭘 추출해서 만들었다고요? 식물이죠, 식물. 그죠? 왜냐면 식물의 셀월, 즉 세포벽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이런 섬유 형태의 다당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어도 되니까 이제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나선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에너지 저장.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저장을 했다 꺼내 쓰기도 해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나선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런 섬유의 형태는 이거는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구성 요소로서 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체, 중합체라는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탈수축합 반응에 의해서 중합이 되고 나면 얘들이 형태가 결정이 되고 기능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 쪼개야 돼요. DNA에 대한 얘기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같이 곁들여서 RNA 좀 볼 거고, 단백질 보고, 지방도 볼 거고, 탄수화물도 볼 거고.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고. 자, 그래서 요 다음 얘기들은 이제 크게 영양가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세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해가지고 물이 나오죠? 물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물은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세포 내에 있는 원형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질은 세포 내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물 분자가 극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 생체 내에서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체 내에 있는 분자들이 거의 다 극성 분자예요. DNA, RNA,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대개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린다. 제가 아까 녹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녹는다는 게 같이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은 어디에 녹아요? 기름은 어디에 녹습니까? 어디에 녹여보셨어요? 기름은 뭐 비슷한 기름류에 녹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유기용매라고 표현합니다. 비극성 용매인데 거기에 녹아 들어가죠, 그죠? 기름때 닦기 위해서 뭐 아세톤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지? 또는 식용유 갖다 부어가지고 닦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물 분자들끼리 수소결합 형성한다. 수소결합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결과 이 수소결합이 워낙 강하니까 물 분자들 간의 어떤 응집 현상이라든지 높은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들어간 열량을 비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25도씨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렇게 정의를 이제 내린 거죠. 자, 온도 조절 능력. 자, 수소결합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물의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열을 이렇게 가해도 수소결합을 끊고 물 분자가 움직여야지만이 온도라는 게 올라가죠. 온도라는 것은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라서 그래서 우리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얼음의 낮은 밀도.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물 위에 얼음이 뜨죠. 왜냐하면 밀도가 낮으니까. 역시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4도씨의 물이 되었을 때 이 물 분자 서로 간에 잘 가깝게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쪽 산소가 있는 쪽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자가 이 수소하고 산소 간에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적인 음전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를 이제 이쪽으로 좀 뺏기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이쪽은 델타 플러스가 나와서 수소가 참여를 한 결합이라서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물 분자들은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하죠. 자,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그림. 자, 이거 두 개 그림은 얼음하고 물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 이건 조금 더 적어보면은 0도씨하고 4도씨 비교한 거야. 그래서 이쪽 얼음은 0도씨 상태에서 물 분자들이 규칙적인 교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쪽은 4도씨의 물인데 4도씨니까
물의 상태, 액체 상태인데 얘들이 움직여 다닐 수가 있고요. 그때 수소결합이 세니까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 분자가 어떤 부피 안에 많이 있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물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우리가 오늘 이제 관심 있는 것. 오늘 뭐 배웠어 하면 DNA 배웠어라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뭘 배웠어요? DNA를 배운다니까요. 알겠죠? 자,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DNA와 단백질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세포에 대한 구획 정도는 알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DNA, RNA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핵산. 핵산은 DNA 또는 RNA를 얘기해요. 여러분, 단위체라는 게 있었죠. 단위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단위체를 이제 명명하는 거를 좀 배워봐야 됩니다. 단위체 명명하는 거. 자, 핵산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은요, 인산이라고 하는 것과 리보스라는 것과 염기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이 세 개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리보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디옥시 리보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기가 있습니다. 자,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퓨린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피리미딘이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퓨린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데닌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안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피리민이라고 하는 애들은 세 개가 있는데 시토신이라는 애가 있고요. 티민이라는 애가 있고요. 우라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 머리 아파. 그죠? 머리 아파. 자, 인산과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인산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O, P, O 이중결합, O 마이너스 이쪽에 O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인산이에요. 그럼 리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리보스는 자,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오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시고 이쪽 아래쪽에다가 OH기 두 개를 그리시면 이거 리보스. 자, 그리고 디옥시리보스라는 것은 역시 오각형이긴 한데 이런 모습. 그때 이쪽에 OH가 있는데 여기에는 O가 없어요. 그래서 옥시젠이 없으니까 디옥시리보스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두려워지는 가운데 퓨린과 피리미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조를 물어보지는 않고 특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름들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인산은 제가 왜 그려드렸냐면 음전화 띈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음전화를 띄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의 그림을 또 그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전화를 띄고 있다는 것은 많이 물어보는 편이라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 다음 디옥시리보스에 대해서는 요 OH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적어드렸는데 탄소를 넘버링을 하죠. 탄소 넘버링을 할 때
얘가 있는 위치를 이제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서 2', 3'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3'에는 OH가 있는데 2'에는 OH와 H로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잘 물어봐요.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럭을 쌓는 것처럼. 아직 단위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요.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단위체 뭐였죠, 이름? 유클레오티드, 그죠? 근데 아직 유클레오티드 안 갔어요, 그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클레오티드 말고 유클레오시드라는 용어부터. 자, 유클레오 시드부터 해볼게요. 자, 유클레오시드라고 하는 유클레오사이드, 유클레오시드라고 하는 것은 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하고 염기 하나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 자, 얘네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오탄당이라고도 부르니까 오탄당.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탄당에다가 탄소 5개짜리인 당에다가 염기를 붙이면 요거는 유클레오시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붙이느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아데닌이란 게 있죠. 자, 리보스라는 것과 아데닌을 붙여요. 그러면 얘 이름을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신. 아데노신. 자, 그러면 아데닌하고 디옥시리보스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디옥시리보스와 아데닌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디옥시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어떻게 붙이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붙여볼게요. 알겠죠? 자, 구아닌을 갖다가 붙이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아닌하고 리보스 붙여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구아노신. 구아닌하고 디옥시리보스 붙여요. 뭐라고 할까요? 디옥시 구아노신. 자, 시토신하고 리보스 붙여요. 자, 이거는 약간 달라졌는데 시티딘이라고 합니다. 시티딘. 피리미딘은 딘이라는 말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딘, 피리미딘 하면 이것도 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시티딘. 그러면 시토신에다가 디옥시리보를 붙이면은 디옥시 시티딘. 티민에다가 리보스를 붙이게 되면은 티미딘. 자, 그러면 티미딘이라고 하는 것 말고 티민에 디옥시리보스 붙이면 디옥시 티미딘. 우라실에다가 리보스 붙이면 우리딘. 우라실에다가 디옥시리보스 붙이면은 디옥시 우리딘. 그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예시를 들어보고 나머지 한번 이름만 적어봤는데 아,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좀 알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클레오시드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누구예요? 유클레오티드죠. 그죠? 유클레오티드를 이제 배워야 할 거 아닌가. 자, 그럼 유클레오티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클레오티드는 이제 얘까지 붙이는 거예요. 유클레오티드는 인산에다가 오탄당에다가 염기를 붙이게 되는 거를 우리가 유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다가 그냥 할게요. 자,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거는 인산이라는 것에다가 누구? 유클레오 예, 시드를 붙이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산에다가
아데노신을 붙였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인상기 몇 개 붙었어요?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아데노신 하나 붙었으니까 모노 인상기 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상기는 영어로 이제 포스페이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되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있어 보이게 한번 하면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되게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AMP라고 다 적습니다. 누구나 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AMP. 다른 말로 이제 아데닐 레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데닐 레이트. 자, 그렇다면 인산기를 두 개 붙이면요. 자, 인산 더하기 아데노신. 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뭐라 할까요? ADP라고 부릅니다. 다이포스페이트. 그러면 짐작하시죠? 자, 인산 더하기 아데노신이면 인산기 3개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가겠죠. 그죠? 근데 생물은 1, 2, 3만 거의 한다는 거. 많아봐야 뭐 4, 5, 6 정도까지인데 헥사는 다 이제 3까지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MP, ADP, ADP 이런 표현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가 돼요? 이제 모노모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여러분? 모노모 배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받고 명명하는 것도 얘기를 해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DNA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돼야 되죠. 그럼 연결될 때, 이제 DNA가 연결될 때 어떤 게 연결되는 거냐? 얘가 연결되는 걸까? 얘가 연결되는 걸까? 얘가 연결되는 걸까? 그림을 보면은 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P, GMP, CMP, TMP, 그지? 이렇게 부르겠지. 이게 아데닌은 A고, 구아닌은 G, 시토신은 C, 티민은 T, 우라신은 U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연결되는 거니까 AMP, GMP, CMP, TMP, UMP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얘였어. 그래서 ATP, 뭐 GTP, CTP, TTP였는데 여기서 요 포스페이트기 두 개를 동시에 잘라버려. 그럼 자를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붙여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얘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 재료는 얘들이었어. 그 얘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파트의 DNA 복제 과정에서 배우십니다. 근데 일단은 얘들끼리 붙어 있는 걸로만 그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DNA 그려야죠. 폴리유클리티드 그립시다, 이제. 자, 이제 여기는 그림을 좀 작제하시고. 자, 이제는 폴리유클리오티드를 그릴 건데, 자, 얘들이 이중나선을 만드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림을 좀 이제 3개를 그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유클레오티드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거를 하나 그려보고, 하나는 이제 좀 단순하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걸 그리고, 이중나선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3개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폴리유클레오티드 모습인데, 자, 처음에 포스페이트 인상기가 이제 있죠. 자, 이쪽에 포스페이트 인상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P에다가 5에 이쪽에 마이너스를 적어보시고, 이쪽에 5에 마이너스 적어보시고, 이중결합, 그 다음 여기 5. 자, 이거 인산이라고 하는 애잖아요. 그죠? 그 다음 리보스를 그릴 건데, DNA 그릴 거라서
디옥시리보스겠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디옥시리보스 갖고 있기 때문에 DNA예요. 그 D가 디옥시라는 말입니다. 디옥시 리보뉴클레 엑시드. RNA는 이제 그냥 리보뉴클레 엑시드.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연결되는데, 자, 연결되고 탄소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O, 그다음 이렇게 아래쪽에 리보스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여기에 뭐가 있다? H.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다? OH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탄소 번호를 이제 매겨야 되는데, 탄소 번호를 여기를 1번, 2번, 프라임 적으세요.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여기에 4 프라임, 5 프라임. 탄소가 5개니까 제가 5탄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2번 탄소, 2 프라임에는 옥시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습니까? 1번 탄소 쪽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애가 누굽니까? 베이스 염기들이죠. 자, 구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자, A. 갑자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구조를 안 그리니까. 그래서 A, T, C, G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고요. 그때 U는 안 와. 왜? U는 RNA에만 들어있는 성분이라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유클레오티드가 다음에 또 연결되지. 자, 이거 보시면 딱 모노포스페이트 붙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지?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모노포스페이트가 온다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쪽에 O-가 또 올 거고 P O-에 O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이렇게 이번엔 여기를 C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유클레오티드가 붙는 모습이죠. 탈수 축합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 살짝 누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냐면 H 플러스가 살짝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싹 빠져나오는데 물로 빠져나오면서 연결이 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폴리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게 붙는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붙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얘가 있으면 그 다음 밑에다가 붙여요. 즉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붙여나갑니다. 그러면 붙는 방향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 O' 쪽에 있는 인상기에서 쭉 내려가면은 3'에 있는 OH기 쪽으로 붙어나가는 그런 형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합이라는 게 일어날 때 항상 유클레오티드가 이렇게 아랫부로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DNA 중합효소라는 효소가 이거를 붙여주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도 물론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심화과정하면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요 인산 5탄당, 즉 디옥시리보스죠. 인산 5탄당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마치 백본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이게 톡톡 튀어나와서 연기가 있는 모습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순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O'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쭉 연결되어 가지고 아래로 백본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맨 끝에 뭐가 있어요? 3'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여기다가 맨 끝에는 여기 포스페이트기를 적고 맨 끝에 OH를 적어야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많은 그냥 그림들이 이 포스페이트하고 OH를 그리진 않아요. 그냥 O', 3'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톡톡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저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 A가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C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T가 나와 있고 또 T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연결이 쭉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폴리유클레오티드를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DNA는 이중나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DNA를 두 개 이렇게 붙여놔야 둘이 나란하게 놓이면서 정보를 읽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또 이 염기라는 게 결국은 암호인데, 유전 정보인데 가운데다가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얘들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강해서 약간 기름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넌폴라한, 즉 비극성 분자인데 얘가 그러면 물을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모이려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다 똑같은 가닥을 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NA 길이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 하나에 DNA가 보통 뉴클레오티드가 한 1억 개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럼 1억 글자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엉켜져 있으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들을 쭉 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반대편에 그러면 이렇게 평행되게 가닥을 하나 더 붙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이쪽이 3'이 돼요, 이번엔. 그리고 반대쪽이 5'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인상기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OH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역평행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안티패러럴하다. 역평행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역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반대다라는 표현이 역, 그리고 돌이 나란히 있으니까 평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DNA 구조가 두 가닥일 때 역평행 구조. 자,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이제 염기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항상 A는 반대편에 T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C는 반대편에 반드시 G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상보성 원리라고 그래요.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NA 구조 속에서는 상보성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T하고 C라고 하는 것은 G하고 만납니다. 그때 A하고 T는 수소결합이 2개, C하고 G는 수소결합이 3개로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결합은 수소결합들. 자, 그럼 마저 그려보면 여긴 T니까 반대편에 A, 여긴 T니까 반대편에 또 A입니다. 그럼 두 가닥이 각각 있는 건데 이들 사이에 이렇게 수소결합이 있으면서 두 가닥을 깔끔하게 붙여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꼬여요. 나선의 형태로. 결합하는 각도상 꼬입니다. 그럼 꼬이면은 나타나는 형태가 자,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쉐입이 예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이 5'이면 따라 내려가시면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그럼 저 서열들이 여기에 A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T가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근데 이걸 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직선되어 있는 게 이렇게 꼬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늘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꼬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일정한 가운데 조금 틀어져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저쪽 끝에 예를 들어 가지고 C가 있다면 여기 끝에 여기 G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림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 입체 구조가 결국 이제 이중 나선인데 이 이중 나선일 때 나타나는 또 그림적인 특징이 있어요. 구조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좁은 틈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마이너 그루브라고 불러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이너 그루브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잠깐 여기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부분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미끄럼틀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막 도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아이들 타는 거. 거기 여러분이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럼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반대편 넘어가 쭉 뒤로 넘어가서 여기로 나오겠죠. 이렇게 타고 오겠죠. 그래서 작은 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럼 타는 거죠. 그죠? 여기. 네?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마이너 그루브라고 하는 틈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림을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왔어요. 뚱뚱한 사람이. 야, 어떻게 이걸로 타고 내려가냐? 이러는 거죠. 난 이걸로 타고 내려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더 하면 잘 보세요. 이걸 따라가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리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큰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달리 해보려니까요. 그 뚱뚱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미끄럼틀이야? 이게 미끄럼틀이지. 여긴 내가 몸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큰 틈이 있게 된다고 그거를 메이저 그루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DNA 구조를 읽었을 때 어떻게 이제 읽냐면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가 반복적으로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DNA는 이런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누군가 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읽는 애가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내려가면서 정보를 읽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 프로테인, 즉 단백질도 있고요. 이걸 따라 움직이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그룹을 따라가지고 단백질이 빙글빙글 돌면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 마이너를 따라 빙글빙글 돌면 내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상당히 이제 심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알겠어요? 전사인자, 그러니까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그 전사인자들이 이걸 따라 움직여요. 또 사람들이 의외로 DNA, RNA, 단백질 하면은 DNA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단백질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DNA에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이게 제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붙어가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정보를 읽는 것처럼 DNA가 엄청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DNA 짜게 잘라가지고 또는 RNA 작게 잘라가지고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단백질들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DNA가 훨씬 큽니다.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정보를 읽거나 하는 거지. 자, 다시 와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 그룹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이게 엄청나게 큰 틈이었죠. 이게 돌아가 나올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메이저 그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 그룹과 메이저 그룹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DNA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세요? 자, DNA 구조에서 안쪽에 있는 애는 염기입니까? 인산입니까? 오탄당입니까? 안쪽에 있는 애. 누굴 바보로 하나. 자, 안쪽에는 염기가 있는 거죠.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안쪽에는 뭐가 있다? 염기가 있고요. 그럼 바깥쪽에 뭐가 있죠? 자, 이 바깥쪽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희한하게 또 많은 분들이 인산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산이라고. 이게 연달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지 제일 바깥쪽 하면 인산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야. 이게 백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제가 빨간색에 그려드렸잖아. 이 빨간색이 일렬로 있는 모습인 거야, 사실상.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산, 여기에 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D니까 디옥시리보스겠지. 인산, 오탄당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누가 있다? 인산과 오탄당이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산과 오탄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산 전하를 띠고 있고 음전하, DNA가 음전하를 띠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탄당 역시 물과 친한 탄수화물 그것들이 놓여져 있는 거고 안쪽에는 비극성인 염기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DNA 구조가 안정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DNA 구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잠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DNA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림으로 쫙 봤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DNA 구조를 밝혀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중나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왓슨은 화학자고 크릭은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참 개가 됐는데 자, 사실은 이분들이 밝혀내는 그 DNA 구조를 찍은 사람들은 생물학자인데 이걸 해석한 사람들이 이 두 분이어가지고 이 사람 두 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DNA 구조를 보면은 단위체가 있는데 거기에 요 인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은 핵산에 들어있는 특정한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황이 특별하게 들어있고요. 핵산의 경우에는 인이 특별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보시면 이 말이 이제 눈에 쏙 들어오셔야 되는데 유클레오티드가 단위체다. 유클레오티드는 인산과 오탄단과 연결되어 있다. 그지? 이게 쏙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음전화 띄고 있다는 것을 체크. pH에 따라 약간 전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좀 가지는 않고 일단은 생명체 내의 pH가 7.2니까 세포가 음전을 띄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오탄당이라고 하는 애가 2번 탄소 위치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의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 그다음 연계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퓨린이라고 하는 것과 피리미딘이 있는데 퓨린은 아데닌, 구아닌, 그다음 피리미딘은 시토신, 티민, 우라실이라고 합니다. 자, 약어로 A, G, C, T, U 요거는 R과 Y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DNA 구조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자, DNA 구조를 봤을 때 이 내부에 수소결합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NA 구조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고 A하고 T가 두 개의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고 C하고 G가 3개수 가지고 있다는 것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T가 많은 DNA 또는 C하고 G가 많은 DNA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T가 많은 DNA와 CG가 많은 DNA와 두 개 중에 누가 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수소결합이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CG가 많을수록 더 잘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밑에는 구조니까 여러분 참고로 또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샤가프의 법칙. 자, 샤가프라고 하는 사람은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DNA를 연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A하고 T하고 숫자가 같고 C하고 G가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밝혔기 때문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구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T가 예를 들어서 30%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몇 퍼센트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가 30%, 그럼 나머지가 40%인데 같은 비율이 되는 거니까 20%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율을 알아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 법칙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가보시면은 서로 역평행한 DNA가 있다는 것 체크하시면 되겠고, 방향성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중합이 되거나 읽는다는 것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NA는 친화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바깥쪽에 인산기하고 오탄당이 있어 그런데 특히 음간을 띠고 있다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내부 안쪽에는 소수성을 띠고 있는 염기가 놓여져 있다.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 물을 싫어하는 염기들이 안쪽에 있다. 자, 그래서 DNA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얘기를 가보시면요. 자, 여기 DNA 구조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참고로 그냥 보시는 거고, 그 밑에 이중나선을 이룬 힘, 요거까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DNA 두 가닥을 이루는 힘, 그리고 몇 가지 용어를 좀 볼까 해요. 첫 번째,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습니다. A, 반대편에 그러면 T, 여기 C면 반대편에 G, 연결이 쭉 되겠죠. 3', 5', 방향성 주의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요. 끓여요. 그럼 DNA 두 가닥이 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분리가 된 거죠. A하고 T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C하고 G가 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형태는 현재 두 가닥이 붙어 있는 이중나선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정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중나선의 DNA인데 열을 가했잖아요. 이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성된 DNA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변성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변성되었다. 두 가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변성이라는 건 성질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성을 시키기 위해서 DNA에 열을 가하면 떨어진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변성을 시키느냐? DNA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뒤에 가면 뭐 PCR이라는 시험도 있고, 그다음 뭐 혼송화라는 그런 실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DNA 두 가닥을 떨어뜨려 가지고 반응들을 하는데 손쉽게 두 가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열 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하면은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열만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 NaOH와 같은 이런 염기성 용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럼 얼마만큼 열을 가해야 돼? 이거거든요. 야, 이 DNA 떨어뜨리고 싶어. 얼마만큼의 열을 가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0도? 70도? 뭐 이렇게. 자, 근데 100도씨를 가하면 일단은 다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 없는데 얘가 적절하게 언제쯤 잘 떨어지지라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걸 바로 TM 값이라고 합니다. 자, TM이라고 하는 것은 멜팅 템퍼러처라고 이제 하는 용어인데 이 TM 값이 확률적으로 50% 정도 DNA가 떨어지는 온도를 요거를 TN 값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보면은 자, X축은 온도고 Y축은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변성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변성도가 100%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을 때는 전부 다 어떤 상태? 이중나선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중나선 상태가 대부분이야. DNA를 내가 100개를 준비했는데 100개가 다 이중나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나선 상태였거든요. 근데 온도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온도에서 이렇게 확 변하는 거야. 쫙. 급격하게. 그러다가 전부 다 변성된 상태가 이제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럼 여기를 변성된 DN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온도 측정할 때, 뭐 이온도 측정할 때 점들이 다 찍히게 될 건데, 그죠? 각각의 온도별로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때 50% 정도 변성되는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인트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이 온도를 TM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TM은 50% 정도의 DNA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온도를 TM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해 볼게요. 내가 준비한 게 DNA 1번이 있고 DNA 2번이 있는데 이 DNA 1번의 TM 값은 60도씨고
DNA 2번의 TN 값은 70도시라는 거예요. 다르잖아 지금. 그럼 두 가닥이 떨어질 확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DNA 2번이 더 높은 온도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결합력이 센 DNA야? DNA 1번과 2번 중에 2번이 센 거죠. 야, 그런데 DNA 1번하고 2번이 길이가 똑같대. 그래? 길이가 똑같은데 왜 차이가 있지? CG 함량이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DNA 2번이라고 하는 요놈이 결합력이 더 센데 그거는 CG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DNA하고 온천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DNA가 있습니다. 온천입니다. 75도씨의 환경이에요. 누가 TN 값이 높은 DNA 갖고 있을까요? 온천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에어컨 시원해요. 자, 온천 미생물의 DNA가 TN 값이 높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CG 함량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응? 갑자기 우리 지구 온난화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CG 콘텐츠가 어떻게 될까요?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진화론 쪽으로 보면요. 물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생명체라는 거는 결국 적응하면서 생존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 거니까. 그치? DNA 막 떨어져 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할 때만 떨어뜨려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DNA 가지고 할 때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봤어요. DNA 오늘 뭘 배웠어요? 그러면 DNA 배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야, 너 오늘 책에서 뭐 배웠어? 뭐 재밌던데?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야, DNA를 배웠어.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단백질 얘기해 준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유클레오티드라는 거 배웠어요. 용어들 배웠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닥짜리 분석도 해드렸고 두 가닥짜리 분석도 해드렸고 이중화성 분석해드렸어요. 그 다음 변성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딱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보시면은 DNA 이중나선을 이루는 힘은 수소결합과 염기들 간의 소수성 결합이야. 즉 염기들이 소수성이니까 가운데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두 가지 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소결합입니다. 자, 변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pH가 크게 변하는 상황, 즉 NaOH가 들어가서 pH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NaOH가 들어가서 pH가 올라가는 상황. 또 온도가 높아진 상황. 그곳에서 DNA가 변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지? DNA가 두 가닥이 떨어지는 거를 아래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오케이?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뭐 DNA에 대한 뭐 A폼, B폼, Z폼이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DNA가 발견될 수 있는 형태들을 다 고려를 해놔서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은 B폼 DNA라고 하는 왓슨과 크릭의 DNA 형태를 중심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출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잠깐 이제 쉬셨다가 RNA 단백질 그 얘기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